자, 오늘 제398차 최고위원 회의 및 중진위원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중진위원님들 자리를 함께 해주시니 고맙고 또한 최고위원 연설회의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당내 사정으로 제대로 개최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례적인 조준회의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경선을 시작하면서 서울시장 선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합동연설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합동연설회가 더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방송사의 뜨거운 요청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방송 토론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합동연설회를 더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방송사가 그렇게 우리 민주당의 경선 토론회를 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열심히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사에서 토론은 더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도저히 일정상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뜨겁게 열기가 달아오르는 것, 그것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져 있고 또 민주당원 스스로가 민주당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민주당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의 중심으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합니다. 어제는 제가 울산에 가서 평화복지포럼 창립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주당이 울산에서도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보고에 맞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떠나 있었던 분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결합 결집을 해서 민주진보 진영이 울산에서 다시 새로운 깃발을 높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분명히 민주당이 있습니다. 울산이 어떤 데입니까? 우리 산업화의 상징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노동운동의 근원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한때 민주당이 제대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진보를 크게 하는 또 민주당을 받아들이는 진보가 함께하는 그러한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내년도 정권 교체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울산에서 시의원 보궐선거를 위해 어제 재래시장을 시의원 후보와 우리 당직자들과 함께 다녀본 저의 소감은 이번 시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자부심을 갖고 또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재보궐선거의 승리 또 나아가서 내년도 총선과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에
그 깃발을 우리가 더 힘차게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나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단독국회 수립을 요구했다고 하고 또 단독국회로 수립될 가능성이 커져 보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국회를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단독으로 소집하겠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발상. 바로 이러한 발상과 이러한 행동 때문에 정치가 불신을 받고 정치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헌법에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야당 주초권 헌법재판관을 한나라당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를 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입법부의 수장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건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의회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는 헌법 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이러한 자세로 국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모든 헌신과 희생을 감내해온 민주화의 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좀 더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표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4년간의 실정과 실패를 파헤치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회전엄마 365 국감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방위 국감에서는 우리 당 김재현 의원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이메일 파일 채팅을 엿보는 패킷 감청기 46대를 도입한 도청공항의 실패를 밝혀냈고, 국토해양의 이찬열 의원은 경상북도가 4대강 사업의 후유증으로 역행 하상 침식이 심각하다면서 5,800억 원의 특별 예산을 신청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김진애 의원은 125조 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LH공사가 적자가 뻔히 나오는 사업인 줄 알면서도 형님 지역구인 포항 동균 내항 사업을 강행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장세환 의원은 국민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안부가 개인정보 5,900만 건을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충격적 사실을 밝혀냈고, 양승조 의원은 국내 대형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본인 부담금 파지를 시키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9.15 정전대란과 관련해서 이 연이틀째 이 MB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또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권이었는지 그 실상을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와 직영부가 허수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면서도 전력 모니터링을 엉터리로 보고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매뉴얼을 운영해서 과거에도 수차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전면 전력 공급 중단, 블랙아웃의 위기에 있었고,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전력 공급기관, 안전전력거래소, 발전유계사 등 13개 전력 공급기관에 이런 일을 파헤쳐야 할 감사가 전원 다 전기에 관해서는 일면식도 없는 완전히 낙하산 인사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중 11명이 한나라당 관계자들이고 2명이 동지상고 출신인데, 한나라당 관계자 11명 중에서 9명은 아직도 한나라당 당원직을 유지하고 당직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부위로 정전 대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MOU까지 체결하고 사진까지 찍었지만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실패로 판명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4건이 되고 이 밖에도 정권 실세가 나섰다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미얀마 해상 강구 이미 7개기로 판정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부패, 총체적인 실패를 해서 민생 안정을 위한 우리 당의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만일 한나라당이 정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행위로서 강력한 국민적 지탄에 증명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민주당의 조용한 헌법재판관 추천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추천권을 헌법과 법의 취지에 따라서 헌법기관의 구성의 다양성으로 특정 세력이 헌법 해석의 독점을 막아야 된다는 그 취지 때문에 원고적 당론으로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태만 우려하면서 2달 넘게 이어온 헌법재판소의 파행 운행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치졸하고 이율배반적인 형태입니다. 특히 야당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대법원적 추천권만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또다시 청와대 거수기를 자처하는 부끄러운 짓임을 알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 한나라당 의원들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근거로 한 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에서 제발 좀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 이행과 상생의 국회 그리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조용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도 한쪽 바퀴로만 돌릴 수 없다는 사실 한나라당 의원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정동영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국가가 정말 대기업하고 합작으로 서민 노동자를 유린한다면 그 국가가 아닙니다. 삼성 백혈병 사상자 유족들이 낸 산재 보상 소송에서 사법부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국가기관이 삼성과 합작으로 공동 소송 주체로 항소를 하고 나선 것은 중대 사안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믿을 곳은 국가뿐인데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26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죠. 국가가 나서서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태가 바로 삼성 백혈병 사태입니다. 국가가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 사태 앞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가가 이 문제에 이렇게 대응한다면 국민은 세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하고 또 피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기업의 책임자는 물러나야 하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계적 기업 총수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권을 뭐라고 보면 좋겠습니까? 백혈병 정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치료해야 합니다. 12.6 시장선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을 하셨는데요. 가서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 연설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친원전 국가들과 탈원전 국가들이 날카롭게 맞서는데 친원전 국가의 대표 선수로 나서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비극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후쿠시마의 교훈
후쿠시마 이후의 성찰로부터 청맥만이가 돼서 친원전에 앞장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황당합니다. 독일, 스위스, 스웨덴, 동유럽 국가 등 이미 탈핵에 들어섰고 많은 세계 각국들이 이 원전 정책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조건 원전, 신원전 대표 선수로 나선 것 한나라당과 이 정권의 속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세력으로서 제2야당 민주당은 이 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위한 TF 정책 검토 팀을 구성해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세균 최고위원 말씀 있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국정감사가 있는데 오늘이 3일차 국정감사인데 한나라당에 의해서 국감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조용한 헌재 재판관, 노양승태 대법원장 진즉 선출됐어야 하는데 국감 중에 한나라당이 조용한 문제를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이 처리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참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는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용한 후보에 국가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기록에 제대로 나와 있고 우리 김진표 원내대표가 언론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까지 속기록을 사본을 잘 보내고 홍보하는 노력을 했는데 모른 채 합니다. 국가가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핑계이고 진보 재판관은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하게 야당의 추천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상임, 대법원장 상임, 또 국회 상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결국은 야당에게 허용하는 것은 9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 것이죠. 도덕성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범죄 경력이 있습니까? 조용한 후보자를 발목 잡는 것은 그야말로 이념적인 문제이고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제발 한나라당은 이성을 되찾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9명 중 1명의 진보도 용납하지 못하는 정말 속좁은 한나라당식의 보수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 하면 일본이 떠오르고 동북공정이 생각납니다. 역사 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 이런 20명 중 9명이 사퇴를 했는데 물론 이 사퇴한 분들은 이 정권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것입니다. 교과부가 고시한 새 역사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일방적으로 바꾼 것에 대한 항의입니다. 추진위원회는 교과부의 고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사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닷없이 교과부 장관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장관 고시에서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이죠.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친정부 역사 관련 단체 요구가 있어서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차원을 넘어서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둘째 문제입니다. 교과서가 잡지책도 아니고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려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만들려면 저렇게 하는 교과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교과서 개정이 속도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결국 졸속에 그칠 수밖에 없고 일방 처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3년에 하는 일을 몇 개월, 9개월 만에 처리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걸 꼭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보수정권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그래서 다시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과 이 정권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3년 9개월 동안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들, 보수 재집권 생각한다면 서로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말에 원전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런저런 위기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큰 사고나 안 터지도록 조심하는 게 이명박 정권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평안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단체 5억 4천만 원 지원 사실이 국감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처방 국민운동본부에 속해 있는 애국단체 총협의회, 또 대한민국 건국회,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등 11개 단체에 5억 4,600만 원이 지원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5억 원을 넘게 지원받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단체들이 이석연 변호사를 시민 후보로 추대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석연 후보자는 서울 시민의 시민 후보가 아닌 무상급식 반대 단체의 대표이고 사실상 8월 24일 날 확인된 민의에 정치적으로 불복하는 가짜 시민 후보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임박한 듯합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들은 나경원 의원께서 지난달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복지 포퓰리즘에 맞선 총전에 비유하고 또 오세훈 전 시장을 계백장군에 빗대어서 오세훈 일병 구하기에 선봉에 섰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경원 의원께서도 복지에 대한 입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전시행정으로 세금 낭비하고 복지 요구 외면하다가 버림받은 제2의 오세훈 아바타일 뿐이라는 즉 시민의 뜻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점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입장이 무엇인지 나경원 의원께서는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답 없이 오세훈 시장의 심판 성격으로 진행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복지의 굴레를 단순하게 벗으려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표에게 선거 지원의 명분을 주고자 하는 면피성 복지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여성 오세훈이 되시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9시 반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윤여주 씨 바랍니다. 박수환 최고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지금 정당 정치를 부정하려는 기류가 폭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무소속 출마 내지는 시민 후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기류에 성공해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세계 대의민주주의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은 정당 정치는 훼손이나 손상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더 건전하게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정당 정치가 상실되게 되면 정치 발전이나 국민이나 국익에 도움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 정치의 새로운 출발의 선봉을 우리 민주당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먼저 내년 대선에 있어서의 수권정당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느냐 하는 목표와 새로운 정당 정치를 굳건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연대는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수권 정당을 위한 목표가 실현이 돼야지 야권 승리만에 만족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만이 정당 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개척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야 됩니다.
후보 단일화 협상하는 원칙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토론과 관련해서 서울 시민과 국민들의 이목과 관심이 아주 집중이 되고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이런 두 가지 역사적 소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하면 우리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또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 확실히 당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음 조배석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합동연설회, 대비 토론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당내에 있는 이 보석들이 이 경선을 통해서 아름답게 연마가 되어서 그 빛과 아름다움으로 서울 시민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어서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되는 저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며칠 전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공식 선언 직후에 미국 쪽에 쌀 관세와 유예 종료 이후에 미국과 별도로 쌀 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키리스크 문서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한미 FTA 대가로 쌀 관세 특혜와 추가 개방을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쌀 관세와 한미 FTA는 별개라고 밝혀왔지만 거짓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 쌀 관세를 통해서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은 미국의 관세 인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SSM 규제법에 대해서 논의할 때 홈플러스 본사인 영국의 테스코사 부회장으로부터 우려 서한을 받은 뒤에 김종원 본부장은 정부는 국회 논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언과 개입을 애쓰고 있다.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김종원 통상교섭본부장이 어느 나라 통상교섭본부장입니까? 미국입니까? 영국입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간첩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헌법은 이 간첩행위의 처벌에 대해서 적국을 위해서 간첩행위를 한 자를 규정했고 그 범위를 북한 등으로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적국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등 국익을 해도 처벌이 면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은 적국 여부를 가리지 않고 외국을 위해서 간첩행위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김 사건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당 송민수 의원이 외국 및 외국인 단체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한미 FTA, 한EU FTA 이렇게 각종 국가 간의 협정이나 계약에 있어서 굴욕 외교, 밀실 협상 등으로 상당한 국익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조속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다원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국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역사교과서 개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역사교과서에 그렇게 표기하자 하는 주장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관련 무슨 다른 표기가 되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로 하자 하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교과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자유, 정의, 인권, 평화 정신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이 또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렇게 표기하자 주장하는 것은 박정희 시대, 유신 시대의 한국적 민주주의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차를 생략한 것입니다. 교과서 개편, 새 교과서 개편 기구에는 자문기구가 있고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위원회에서는 15명 의원 중에 한 사람만 자유민주주의로 하자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14사람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국현대학회 뉴라이트 소속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단체죠. 그렇다면은 최근에 국방부에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바꾸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꾸자고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보니까 현재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5.18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은 광주 시민과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양민을 학살하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광주 청문회를 개최해서 또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통해서 가해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고 또 바로 폭도 무덤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평가해서 5.18 국립묘지로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참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정도의 내용을 문제 삼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방장관이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계엄군의 안보의식 고취에 대한 문제와 계엄군의 장학성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바꾸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참 대단히 중대한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당헌 당규는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 창당의 이념과 정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한 상임위원회가 공방을 벌릴 차원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당에서 이 문제, 이 사태에 대해서 중대하게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자문위 기구에서 24명 중에서 25명 중에서 21명이 성명을 발표하고 그 중에서 9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아까 정책임 최교육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건 사회 문제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 간단한 대처와 방안을 마련해서 당이 여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무상급식 그 반대 운동을 한 단체에다가 이 정부가 5억 4천만 원을 특별 지원한 사실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런 그 반대 운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정부가 그걸 몰랐겠어요? 거기다가 5억 4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과연 이 정부가 정신이 제대로 된 단체인가, 정부인가. 이래서 우리가 서울시장 꼭 당선해야 될 이 이유가 바로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그 후보들이 4명이 사도마차처럼 참 다니면서 토론회도 하고 연설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가보니까 열기가 뜨겁고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요. 이렇게 하다가 이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갈 걸로 저희는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로 후보가 된다면은 급상승할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서울 시민들이 민주당의 인물이 하도 많다 보니까 누구를 지지할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하나로 되면은 현저히 상승할 것이다 하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당에서 특별히 많이 지원하고 우리가 북두대줘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보다도 하나만 얘기하면 요즘 부실저축은행 그 공적자금 문제 이 시민의 마음을 좀 우리가 표현해줘야 됩니다. 우리 당이 이 서민들 참 저축한 돈을 갖다가 대주주들이 쌈짓돈처럼 운용을 하고 한도초과 대출하고 각종 불법을 다 했어요. 그런 판에 이 국민의 혈세로서 이 공적자금을 줘서 이걸 살려야 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만을 사고 있어요. 저는
이 공자 투자를 하려면은, 투입을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주주들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지분을 팔아서라도 사재를 다 털어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관리 책임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문책을 해야 돼요. 금융위원회 금감원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밥 먹고 지내고 청와대까지 이래 산마처럼 대놓을 뿐 봤어요. 청와대까지 이 사람들이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저 그냥 당연한 것처럼 공적자금 말이 흘러나오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 사람들 전현직 다 통틀어서 책임 물을 사람 책임 묻고 감옥 보내고 나서 공자 얘기가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적자금은 회생 가능성이 분명하고 현저한 위법이 없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우리 김효석 존경하는 김효석 의원님을 위해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용한 이 재판관 후보를 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에서 우선 왜 조용한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득론이 단지 하나당이 뭐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는 것이냐 이런 걸 전술적인 측면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헌법의 가치 정신 왜 지켜야 되는가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면 좋겠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액션 플랜이 뭐가 되겠냐 끝까지 지키려면 정말 당에서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대표 차원에서 하나를 만나시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맨투맨으로라도 한나라당 것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야 됩니다. 그냥 올려가지고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는 다이면 안 되면 깨지고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끝까지 우리가 맨투맨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더 진지하게 끝까지 할 필요가 있다. 합니다. 나머지는 적당하게 비공개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